테슬라 소식입니다. 1. 4년 버티면 3,000슬라. 지난주 미국의 아크 인베스트가 2025년 테슬라 목표 주가를 3,000달러로 제시한 가운데 국내 테슬라 주주들이 이른바 3,000슬라 예언을 믿으며 멘탈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아크 인베스트는 테슬라 텔라닥 등 유망 기술주를 일찌감치 발굴해 글로벌 스타로 떠오른 캐시 우드가 이끌고 있는 미국의 자산 운용사다. 테슬라는 국내 투자자들이 9조 7천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는 압도적인 1위 해외 주식 종목이다. 외화벌이 수단으로 여겨졌던 테슬라는 올해 고점 대비 주가가 약 26% 하락했고 지난 5일엔 주당 539달러까지 떨어져 주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최근 하락세를 거듭하던 테슬라가 22일 뉴욕 증시에서 반등에 성공했다. 아크 인베스트는 지난 19일 공개한 투자 노트에서 2025년 테슬라 주가가 3,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테슬라가 추진하는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신사업이 미래에 고수익을 낼 것이란 믿음이 근거다. 작년 아크 인베스트는 2024년 테슬라 주가가 분할 전 가격으로 7,000달러에 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보다 더 강력한 상승을 점친 것이다. 아크 인베스트의 목표주가 3,000달러는 미국 월가의 그 어떤 금융회사가 내놓은 목표주가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1,200달러가 가장 높았다. 자율주행 관련 매출이 반영되는 긍정적인 환경에서는 최대 4,000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만약 아크 인베스트의 낙관적인 예언이 실현되면 테슬라의 시총은 3조 달러를 돌파하게 된다. 현재 미국 증시의 최고 시총 기업은 애플로 약 2조 달러다. 아크 인베스트의 낙관적인 전망에 22일 주가는 장중 한때 6% 이상 오르며 반등했다. 장마감이 다가오면서 매물이 쏟아져 종가는 전날보다 2.31% 상승한 670달러를 기록했다. 2. 테슬라 투자자 포드차 대변인 모델 Y 대 머스탱 마하이 설전. 상당한 규모의 테슬라 지분을 갖고 있는 노스 가와사키 자산 투자 운용 최고 경영자가 포드차를 조롱하는 내용의 트윗을 올리자 포드차 임원이 곧바로 반박문을 올리는 보기 드문 설전이 소셜미디어에서 펼쳐졌다. 트위터에서 상당히 규모의 팔로워를 두고 있는 그는 전날 올린 트윗에서 포드차가 새로 개발한 전기차 머스탱 마하이를 들었다 놨다 했다. 그는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IT 업체인 반면에 포드는 전기차도 만드는 자동차 제조업체일 뿐 아니라 전기차도 잘 만드는 업체라면서 포드차를 띄워주는 듯 하더니 하지만 포드차 영업소에서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갑질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머스탱 마하이는 전기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포드차가 내연기관 머스탱의 유명세를 이어갈 전기차 버전인 동시에 테슬라를 맹추격할 신차로 지난 1월 출시한 모델이다. 그의 트윗은 팔로워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다. 주로 모델 Y가 더 좋은 전기차냐 머스탱 마하이가 더 좋은 전기차냐는 식의 논쟁이었다. 마침 비번이어서 쉬고 있던 마이크 레빈 포드차 대변인도 이 트윗을 받고 곧바로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레빈 대변인은 머스탱 마하이를 타면 드라이브를 할 수 있지만 모델 Y를 타면 베이버웨어만 남을 뿐이라고 반격했다. 베이버웨어란 개발 단계부터 요란하게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완성 가능성이 없는 소프트웨어나 제품 발표는 됐으나 막상 출하는 되지 않아 문제가 있는 제품을 일컫는 표현이다. 그는 이어 모델 Y와 머스탱 마하이를 비교한 결과 포드차에게 더 많은 점수를 준 AP통신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내 주장을 듣지 말고 언론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라고 주장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1. 시가총액 2030년 3조 달러 달성.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애플과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2030년까지 3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23일 보도했다.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는 테슬라가 5년 내 완전한 자율주행차를 구현할 확률이 50%라고 추정했다. 우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000달러로 상향했으며 3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뉴스트리트 리서치의 피에르 펠라규 애널리스트도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2030년까지 3조 3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테슬라 주가는 22일 670달러로 시가총액은 약 6,430억 달러다. 퍼퍼스 인베스트먼츠의 그레그 테일러 최고 투자 책임자는 테슬라는 장래에 대한 낙관론과 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낙관론을 중시하는 모멘텀주의 전형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시티그룹과 매드부시는 애플이 현재 시가총액보다 약 1조 달러 늘어난 3조 달러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2. 아이폰 13. 올해는 9월 셋째 주에 출시. 올해 아이폰은 9월 말에 정상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미국 IT 매체 9to5믹이 22일 웨드부시 증권 다니엘 아이브스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다. 애플은 매년 아이폰 신제품을 9월에 출시했다. 하지만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 중단 사태로 인해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는 10월 23일, 아이폰 12 미니와 아이폰 12 맥스는 11월 13일에 출시했다. 지난 몇 년간 애플은 한꺼번에 신규 아이폰 모델을 출시하지 않고 여러 달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출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2018년 아이폰 XS는 9월에 출시됐지만 아이폰 XR은 조금 뒤인 10월에 출시됐다. 하지만 애플이 새 아이폰 모델을 9월에 선보이지 않은 해는 작년이 처음이다. 웨드부시는 현재 애플 공급망을 점검한 결과 아이폰 13 시리즈가 9월 셋째 주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부 모델의 경우 10월 초에 출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폰 13은 120Hz 디스플레이, 더 작은 노치, 개선된 카메라를 특징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애플 전문가 존 프로서는 아이폰 13에 1TB 스토리지가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웨드부시는 애플이 아이폰 12보다 약 25% 더 많은 약 1억 대의 아이폰 13을 초기 생산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니엘 아이브스는 5G에 대한 소비자와 이동통신사의 관심으로 인해 아이폰 수요가 여전히 강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월가 애널리스트들 아마존 MS 담아라. 월스트리트의 대표 애널리스트들이 미국 대표 기술주인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목표 주가를 여전히 높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과 경기 회복 기대감에 가치주와 경기 민감주가 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주에 대한 관심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CNBC는 온라인 투자 정보업체 팀랭크스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성과가 좋았던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한 종목을 공개했다고 21일 보도했다. 대표적인 종목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였다. 전자상거래 거인인 아마존은 투자은행 베어드의 애널리스트인 콜린 세바스천의 선택을 받았다. 19일 종가는 3,074.96달러로 세바스천이 제시한 목표 주가는 4,000달러다. 세바스천은 시장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가치주로 전환하고 있다는 이유로 투자자가 인터넷과 기술 섹터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구독 경제 모델을 놓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독 경제 서비스의 핵심은 한번 고객이 되면 이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의미다. 데니얼 아이브스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모멘텀은 다음 성장기를 맞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300달러로 제시했다. 19일 종가는 230.35달러였다. 그는 세계에서 향후 10년간 클라우드에 대한 지출이 1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이브스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황금 클라우드 파일을 두고 경쟁하면서 정보기술 트랜스포메이션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아마존이 지난 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한 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50%대 성장세를 보이면서 클라우드 시장 흐름을 바꾸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골드만 아마존 가격 타강. 증시 거품하냐. 22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리터 오펜하이머가 이끄는 골드만삭스의 분석가들은 주식시장 거품을 향후 성장과 수익에 대한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는 주가와 밸류에이션의 빠른 상승이라고 정의하며 1630년대 네덜란드의 튤립 마니아와 1873년 미국의 철도 버블,
1990년대 글로벌 기술주 거품이 이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버블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과도한 주가 상승과 극단적인 밸류에이션이다. 골드만삭스는 곳곳에 활기가 넘치고 미국 주식에서 일부 과도한 가격 상승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위험한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꼭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S&P 500 지수의 최근 상승, 특히 기술주는 인상적이지만 극단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버블은 이번은 다르다는 생각과 함께 기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을 정당화한다고 골드만삭스는 진단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이번에는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현재 주가 상승을 지지하는 주된 이유는 저금리라는 주류라고 강조했다. 과거 거품에는 시장을 이끄는 일부 업종의 과도한 흥분이 자리 잡았다. 이번에는 파업로 일컫는 일부 기술주의 이런 우려가 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가들은 이들 종목은 기술 변화기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을 지지하는 펀더멘털이 있다며 현금 창출력이 매우 높으며 빅테크나 다른 소매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기업의 주당 순이익과 같은 지표는 다른 시장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시장의 광적인 투기, 완화적인 신용, 레버리지 상승, 기업 활동 호응, 기술주 붐과 같은 새로운 시대 이야기와 같은 일부 버블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요소들은 더 넓은 시장에서 규제와 안정성을 포함한 힘의 완화했다며 경기 순환기 후반부에 있지 않고 광범위한 회계 스캔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런 요인은 거품을 나타내는 다른 표시라고 덧붙였다. 골드만삭스의 분석가들은 7가지 주된 특징을 분석해본 결과 주식에는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있고 시장 일부는 금리 조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받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일반적인 거품 증시 특성 중 일부만 존재하거나 부분적으로 충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골드만삭스는 금융 시스템과 경제의 체계적인 위험이 임박한 버블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